자, 동생들 안녕. 문화유산 심플하게 정리하게 두 번째 시간 시작해볼게. 고분 정말 중요해. 필수야, 필수. 필수. 자, 가보자. 죽으면은 마한의 무덤으로 기억하면 되겠고, 돌무지 덧날 무덤, 신라 초기의 무덤이지. 신라에서만 볼 수 있는 신라 초기의 무덤. 요 돌무지 덧날 무덤의 성격을 띠는 대표적인 무덤이 뭔지도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천마총에 천마도가 발견되었고, 호총에 호우명 그릇이 발견되었지. 금관총에는 금관이 발견되었고, 자, 도굴하기 어려워서 부장품이 많았고, 특히 절대 벽화는 없지. 천마도가 벽화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장군총국 가보자. 장군총은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고구려 초기 무덤이라 볼 수 있겠지. 장군총 아주 규모가 크다. 7층으로 되어 있고 만주 집안에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특히 백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백제 영향을 받은 것, 백제 영향을 줬던 것 뭐 확인해 볼까? 그 옆에 나오는 석천동 부분이지. 그래서 이 장군총의 돌무지 무덤의 형태가 백제 서청동 부분의 형태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것, 돌무지 무덤, 바로 같은 계통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백제의 무덤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무령왕릉을 살펴보겠다. 무령왕릉은 출제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출제 대우도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6세기 때, 자, 웅진이지, 웅진, 공주. 자,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남조와의 교류를 이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식의 벽돌무덤이라는 거지. 벽돌무덤이라는 것. 자, 그리고 또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주는 영동대장군 백제의 사망이라는 표현도 꼭 기억하자. 바로 무령왕을 말하는 것이었지. 자, 그리고 토지 신에게 당시 이 땅을 사들였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매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석수 무덤 앞에 돌짐승 석수가 발견되기도 했고, 자, 부부 합장묘였다라는 것, 이것도 좀 중요한 특징이지. 그치? 무령왕릉 6세기 초반에 무령왕이 죽은 다음에 벽돌 무덤에 묻혔었다. 자, 그런데 무령왕릉 안에서 발견되었던 바로, 자, 관이 있는데, 관. 그치? 관. 이거는 바로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나무는 일본 행위를 받았던 것도 좀 알아둬야지. 그치? 일본산 금송이었다. 일본산 소나무 금송이었다 라는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무령왕릉을 통해서는 중국과의 교류도 있지만 일본과의 교류도 같이 확인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구시돌방 무덤의 천장 구조는 이런 구조를 뭐라 그래? 바로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하지. 바로 정해 공주묘에서 볼 수 있는 모주림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정해 공주묘에서는 모주림 구조였고, 정효 공주묘에서는 어떠한 천장이 구조였는지 기억나니? 바로 평행고임 구조였지. 평행고임 구조. 그치?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구조지. 이렇게 되는 평행고임 구조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 어쨌든 모주림 구조나 평행고임 구조는 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효 공주묘 조금 자세히 볼까? 정효 공주묘의 벽화 볼 수 있지. 그리고 벽돌 무덤이기 때문에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걸로 볼 수 있겠지. 허나 아까 얘기했듯이 평행고임 구조라고 하는 형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볼 수 있겠지. 묘지가 있지. 불로장생 황상이라는 표현, 바로 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정효 공주묘가 되겠다. 알겠지? 아주 어렵게 정해 공주묘가 어디서 출토되었는지, 정효가 어디서 출토되었는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 정해는 동모산에서 출토되었고, 정효는 바로 중경이라는 지역에서 출토됐다는 것도 살짝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고분 출토 유물이야. 이것도 필수야. 별로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필수 주제로 꼭 기억하자. 바로 호우명 그릇, 호총에서 발견된 건데, 요 표현 극광산 광개토지 호태항구 50이라는 말, 바로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고, 광개토라는 말 자체가 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 사후에 제작된 걸로 본다. 자, 천마도가 있어. 천마도는 바로 천마총 안에서 발견된 바로 벽화라고 하면 절대 안 되지. 말 배가리개 장리라 볼 수가 있겠다. 석수, 아까 얘기했지. 무령왕릉 안에서 발견된 돌짐승. 자, 무령왕릉 지석 기억나지?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나머지는 보면 되겠고. 자, 다음 내용. 발해의 돌사자상이 나온다. 바로 정해공주묘 앞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 정해공주묘 앞에서 돌사자상. 자, 고구려의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가야의 금관, 대가야의 금동관, 특히 고령지방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 고령지방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고령 지산동 부분에 대가야의 문화유산이 많이 있었지. 자, 이렇게 했고, 그 옆에는 철제 판갑옷, 바로 가야의 문화유산 중에 금관가야의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금관가야. 금관가야의 문화유산은 대체적으로 김해 대성동 부분에서 많이 발견되었지. 옆에 오리 모양의 도기도 금관가의 유물로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이제 고분 벽화를 볼 텐데, 고분 벽화는 중요로 다뤄볼게. 자, 강서대묘. 먼저 벽화가 나오면 무조건 다 구시돌강 무덤이지. 고구려의 강서대묘 사신도 벽화. 특히 이 사신도는 도교의 성격을 띈다는 것, 고구려 후기 벽화 양식이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자, 안악사모분이 나왔어. 안악사모분. 자, 안악사모분 바로 자, 귀족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지. 그래서 초기 벽화 양식으로서 생활도라 얘기할 수 있겠어. 생활 인물도.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무용총. 당연히 무용하는 모습이, 자, 이렇게 무용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요건 수렵하는 모습이지. 그래서 무용 또는 수렵 이런 모습들이 바로 무용총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 각처총은 이제 씨름하는 모습. 장천 1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꽃무늬가 있기 때문에 불교의 성격을 띈다는 것. 덕흔이 고분군도 가끔씩 언급이 돼. 덕흔이 고분군 견우와 직녀의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쌍용총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건데 두 개의 팔각 기둥이 서역과의 교류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기사도 같은 풍속도, 이것도 벽화라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구시도방 무덤에는 거의 대부분 벽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호류사 금당 벽화, 고구려 담징이 그려준 걸로 볼 수 있겠지. 바로 일본에 있는 벽화지. 자, 고구려와 일본과의 교류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자, 그 옆에 써니군 벽화와 일본의 다카마스 군 벽화. 자, 이 유사성도 확인할 수 있겠지. 이 치마의 모습, 주름의 모습도 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거야. 특히 고구려가 이렇게 그림과 관련된 먹, 붓 이런 자, 픽처, 그림 이런 것들은 고구려 영향을 많이 미친 거라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고구려 자, 고분 위에 있는 천문도도 좀 확인하면 되겠다. 특히 고구려의 천문도는 조선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천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제 공예, 화폐, 과학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자,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사리함부터 볼 텐데, 사리함은 필수까지는 아니고 한 중요한 주제로 볼게. 중요한 주제로. 자, 조금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건데, 백제창암형 석조사리감은 바로 창왕이 아버지 성왕을 그리워하는 건데, 특히 매형공주가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이게 능산리 고분군 안에서 바로 발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어. 부여 능산리 고분군 창왕 때 만들어진 걸로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최근에 출제되었는데, 미륵사지 석탑 사리봉영기. 자, 사리를 보관하는 함인데 그 함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자,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특히 구체적으로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 백제왕으로 한 편을 썼기 때문에 무왕의 부인이 신라 여인이라고 볼 수는 많이 없겠지. 사택적덕의 딸이니까. 자,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도자기 보자. 아, 도자기는 필수야. 도자기는 필수야. 정말 중요해. 도자기는 필수로 가자. 자, 먼저 고려 전기 때의 청자, 그리고 상감법. 이 상감법이 은입사 기법부터 그리고 나전칠기 기법에 본격적으로 나왔다 볼 수 있어. 뭔가 파낸 다음에 무늬를 새기는 바로 상감법은 은입사 나전칠기 때 먼저 나온 거고, 그것이 상감청자에 영향을 미친 거라는 걸 꼭 기억해 두자. 그래서 상감청자는 고려 무신집권기야. 강화천도기. 문벌귀족기 안 돼. 무신집권기 때 요 상감청자야. 알겠지? 꼭 기억하고. 그런데 자, 고려 말로 가면 14세기 이후부터는 바로 분청사기가 나오지. 청자 위에다가 분토를 칠한 거지. 청자 위에다가 분토를 칠한 이런 소박한 모습, 신진사대부들의 정서를 반영했다.
그치? 그래서 자 바로 회색 또는 흑액색의 태도 위에다가 정선된 백토로 표면을 분장했다. 표면에 분칠을 했다. 분칠을 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지. 분청사기의 핵심적인 표현이었어. 자, 청아백자는 17세기 이후인데 그 사이에 우리 그 순백자 있는 거 알고 있지? 순백자 16세기 때에 당시 선비들의 고상함을 반영하는 거잖아. 자, 17세기 때 청아백자, 코발트 안료로 만든 푸른색 무늬를 넣은 백자, 아주 고급 백자라 볼 수가 있겠지? 17세기 이후에 유행했던 청아백자까지 확인했다. 자, 다음. 자, 기타 공예를 살펴볼 텐데, 기타 공예도 중요로 볼게. 많이들 아는 내용이야. 바로 금동대학로, 바로 부여 능산일고 부문에서 출토되어 것으로서 도교의 성격 반영. 상원사 동종,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범종이 되겠다. 바로 성덕왕 때 만들었지. 그래서 상원사 동종 만들어진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이지. 성덕대왕 신종. 이거 어느 왕 때였어? 성덕대왕 신종. 바로 성덕왕 죽은 다음이지. 그래서 이거는 자 경덕왕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완성 못했고, 그래서 해공왕 때 완성했다 보면 되겠지. 해공왕 때, 여기 해공왕 때 완성.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사위는 안압지에서 출토되는데 진성여왕의 실정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안압지가 만들어진 게 문무왕 때였지. 문무왕 때 인공저수지 안압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 옆에 은탁잔이 있는데 이건 무령왕 릉 안에서 출토되었던 은탁잔. 자, 산수무늬 그림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 자, 그 다음 밑에 스에키토기 가야가 특히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 가야의 수레토기가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상감법, 나전칠기기법 상감법이지. 나전칠기는 상감법이 적용됐던 것이고, 이게 뭐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지? 아까 전에 시작 상감정자였지.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지. 그리고 칠지도, 뭐 지금 상황에서 모르는 학생 거의 없을 거야. 백제 근초공황 때 일본에게 하사했던 칠지도, 일본에서 현재도 계속 보관되어 있지. 자, 이제 과학기구가 될 텐데, 과학기구는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자. 먼저 고려 때에도 만월 때 서쪽에 첨성대가 있었다. 고려 첨성대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시도, 이게 시험지 정말 많이 나오지. 천상열차 분야시도 태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고구려의 천문도를 계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세종대왕 때 문화유산들 쭉 나오지. 그래서 천체 관측과 관련된 일성정시의 천문시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천문 관측기인 간이의 구조를 응용해서 만든 천문시계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치우기, 자 강우량 측량이지. 서원관뿐만 아니라 지방 감영에서도 다 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경루, 이 자경루는 이제 그 장영실이 주도했었지. 자동 15, 자명종 성격, 자경루 알 수 있을 거야. 세종대왕 때 걸로. 자, 그 다음에 1부로 끝나는 것들은 다 해시계지. 해시계,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던 해시계가 되겠고, 현질구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해시계가 되겠고, 혼천이, 근데 이 혼천이는 홍대용이 지전설을 반영한 도구라 볼 수 있어. 지전설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 자, 그래서 홍대용의 지전설, 처음으로 지전설을 얘기한 사람은 누구였어? 김석문이었지. 역학도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소개했고, 홍대용이 이 지전설을 혼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입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다음 그림책 비석이 되겠다. 그림은 필수야. 그림은 필수야. 자, 보자. 양직공도 나왔어. 무령왕 때의 남조와의 교류 반영하는 양직공도. 자, 이거는 중국에 현재도 계속 보관되어 있지. 그래서 남조와의 교류를 반영하고 있는 양직공도. 자, 특히 여기 자세히 보면 백제 국사라고 써 있어. 백제 사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안향의 영정인데 안향이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했지. 바로 성리학을 처음 도입했던 사람이었고, 바로 안향을 모시는 서원은 바로 소수서원인데, 그 소수서원에 안향의 영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알겠지? 소수서원은 특히 영주에 있는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자, 부석사 조사당 벽화, 부석사 안에 있는 벽화인데 불화는 대부분 고려라 보면 되겠지. 헤어필 수월관음도 이것도 고려 때 원간석기 때 만들어진 건데 거의 불화 나오면 다 고려라 보면 되겠고 일본이 약탈했지. 그 옆에 수월관음도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자 고려 원간석기 때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일본에 가 있지. 일본이 약탈한 거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불화 나오면 거의 대부분 고려로 연결해서 문제 풀면 되겠지. 자, 왜 그림을 필수라고 했냐면 요 고사간수도와 요 목류도원도 때문에 그렇지. 고사간수도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15세기 문인화가지. 문인화. 인간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 그래서 물을 바라보고 있잖아. 고사간수도 인간의 내면 세계를 반영했고 일본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 있겠다. 강희안이 썼던 책 중에 아주 중요한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지만 좀 알아도 자 이것은 원예 농법서였지. 세조 때 만들어졌지. 원예 농법서. 자 목류도원도 가자. 이거 특히 목류도원도는 일본에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고 자 바로 안평대군의 꿈을 도화서원이었던 안견이 그렸었지. 특히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던 목류도원도 자 일본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상상화지 상상화. 그렇지? 자, 그 옆에 신사임당의 초충도 16세기 때 대표적인 그림이라는 거. 자, 특히 신사임당이 바로 율곡 이의 어머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 특히 오죽헌이라고 하는 건물도 알고 있나? 여기서 신사임당이 율곡을 자 어렸을 때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태어나기도 했었고, 그렇지? 자, 이렇게 했고, 특히 신사임당 이런 초충도 특히 이제 그런 사물에 대한 그림을 좀 많이 그렸던 시기가 16세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뭐 정물화라던가 동물화라던가 이런 그림들이 좀 많았지. 그리고 매랑국죽, 사군자화. 자, 사군자화 중에 특히 풍죽도는 바람에 흩날리는 대나무. 현재 5만원권에 반영되어 있다는 건데 5만원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군자화가 16세기 때 유행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자, 김홍도의 풍속화, 서민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고 바로 신윤복의 풍속화도 같이 알아둬야지. 신윤복의 풍속화는 자 바로 양반들의 유흥과 남녀 간의 애정을 많이 묘사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작게 그린 것은 원근법을 도입했다는 건데 서양화 기법, 수채화 기법이라고도 얘기하지. 자, 그 다음에 인왕제도와 금강전도 우리 인왕산과 금강산 그린 것이기 때문에 회화의 토착화 성격을 띈다 하지만 선 중심의 북종합법과 묵 중심의 남종합법이 결합된 건데 묵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방식이겠고 하나씩 찍어내는 방식이겠고 선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방법이 있어. 아주 선으로 아주 가난하게 묘사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바로 다 중국의 화법이지. 중국의 화법. 그치? 중국의 화법. 알겠지? 자, 그래서 중국의 화법에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진경산수화가 중국의 화풍을 배격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중국의 화법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런데 우리 자연을 그렸기 때문에 회화의 토착화라고 이해하는 거지. 알겠지? 겸재정선 18세기 영조 때 활동을 했었고 자, 까치호랑이 대표적인 민화가 되겠다. 대표적인 민화. 알겠지? 이렇게 했고 자, 불이설란도를 소개했던 이유는 바로 그림과 글씨를 같이 이렇게 묘사했던 것이 바로 문인화의 특징이야. 문인화. 자, 이런 문인화 바로 김정희가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19세기 때 문인화가 부활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불이설란도 같은 것도 있지만 특히 그 옆에 나오는 요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바로 뭐야? 세안도가 되겠지. 세안도. 자, 김정희가 제주도에 귀향 갔을 때 바로 제자였던 역관 이상적이 많은 책을 전달했었고 그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그려놓은 요 세안도. 이 세안도를 갖고 있는 그 소장자가 이제 국립조원박물관에 국가에 다시 이제 그 기증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세안도는 19세기 문인화의 부활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가 되겠고 자, 국명청 외란 중에 발급되었던 것 신문지에 동요를 초래하게 되었다. 조선방역지도 16세기 때에 자 현존하는 지도지. 현존하는 지도. 그래서 팔도의 군현의 색깔이 달랐고 만주뿐만 아니라 요 대마도까지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것. 자, 왕후천축국전 해초가 썼던 인도 중앙아시아 여행기는 현재 프랑스에 가 있고
동국지도는 18세기 정상기가 만들었던 최초의 축척을 사용했던 지도가 되겠다. 백리척. 대동여 지도는 심리마다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산맥, 포구, 하천이 훨씬 더 정밀하다 볼 수 있겠고, 바로 목판 분척평, 그리고 정상기 동지도가 먼저고 대동여 지도는 19세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의궤를 살펴볼게. 의궤는 뭐 출제가 많이 되었고, 자, 지금 정도에서는 의궤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아주 왕실의 주요 행사만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라 볼 수가 있겠지. 현존 하는 의궤 중에 가장 오래된 건 17세기 때 의궤가 가장 오래된 건데, 일본으로 반출된 의궤가 또 반환이 되기도 했었고, 또 화성 만드는 모든 과정 의궤에 수록했던 것을 화성성역 의궤가 되는데, 의궤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자, 성악 10도, 임금이 성악이 되기 위한 10가지의 그림을 이황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거라 볼 수 있겠지. 군주 스스로 성악을 따르기 위한 그림이라 볼 수 있겠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와, 정말 중요하지. 태종 때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중요하지. 중국을 크게, 우리도 크게, 알겠지? 그래서 자, 이 중국을 크게 그렸고 조선도 크게 그렸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자, 바로 원나라의 세계 지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는 것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어디에 있다? 현재 일본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명과 사대를 맺었던 태종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명과 사대를 맺었던 태종 때 꼭 기억하고, 자, 이제 그 옆에 직지가 나왔네. 직지는 고려말 우왕 때에 만들어진 건데, 어디서 만들었어? 청주에서 만들었지. 근데 현재는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다. 자, 프랑스에 보관된 게 이게 병인 양료와 관련됐다면 절대 안 되지. 자, 이 직지는 프랑스와 수교한 다음에 프랑스 외교관이 가져갔다 볼 수 있어. 그래서 프랑스 수교 이후에 프랑스로 옮겨졌다는 거. 알겠지? 꼭 기억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 자, 요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본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속활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거. 인쇄 기술, 바로 우리는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그 옆에 남명청 화상성 증도가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바로 최후 때 만들어진 걸로 볼 수 있겠어. 자, 바로 금속활자 본을 바로 번각하여서 만든 목판본으로서, 바로 이 내용은 최후의 발문을 통해서 강화천도 이전에도 금속활자가 있었을 거로 추정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어. 어쨌든 남명청 화상성 증도가는 목판본이긴 하고 최후 때에 강화돼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자, 이제 비석을 살펴볼게. 비석. 자, 비석인데, 비석은 필수지. 비석은 필수. 자, 보자. 충주 고구려비 장수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제 추정이긴 한데 거의 요즘은 장수왕 때 만들어진 걸로 많이 보더라고. 자, 이제 국내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특히 남한이라 볼 수 있겠지.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의 비석이라 볼 수 있겠고,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 자, 신라인들한테 관복을 하사한다. 신라의 왕을 매금이라 표현했다는 것, 신라를 동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좀 중요하지.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비석이 되겠고, 임신석에서 경주에서 발견된 건데, 임신년에 바로 뭘 공부하자? 유교를 공부하자라는 것을 당시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임신석 이석은 유교적 성격을 띈다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단양적성비, 단양지방에 특히 자, 이 신라가 남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기념하면서 세운 비석이 될 수 있는데, 이사부 야이차를 포상한 내용과 국법, 바로 전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율령체제가 있었음을, 바로 토지와 수치에 대한 법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특히 단양적성비에는 외위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 바로 지방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등제도 외위제에 대한 내용이 단양적성비에 소개되어 있다는 것도 살짝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북한산 수습이 바로 진흥왕이 이렇게 북한산 수습이 만든 거라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것이 진흥왕이 아니라 부학대사가 만든 걸로 봤는데 바로 김정희가 금석과한록, 바로 금성문, 비석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이것은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한 다음에 세운 걸로 입증이 되었다는 거지. 자, 광개토대왕 능비, 고구려 건국설화와 광개토대왕의 업적, 또 무덤을 지키는 수묘인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만들어진 거는 장수왕 때지, 그치? 내용은 광개토대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자, 한반도가 아니라 이거는 만주에 있는 것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고, 사천 매향비, 향나무를 심었지, 매향을 한 거지. 그래서 향도가 향나무를 심었고 그 매향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천 매향비가 있고, 영통사 대각국사비, 대각곡사 의천을 추모하는 성격을 띄었다. 바로 김부식이 서문을 작성했다는 것도 살짝 참고해서 알아둔다. 마지막에 한번 들으면서 이 들은 내용이 시험장에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봤고, 자료가 매우 좋으니까 자료를 한 2번 정도 보고 시험장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자료 첨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밑에 그 소개란에다가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지방직 시험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